안녕하세요. 네, 2화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내레이션 형태로 좀 할 거고요. 어, 대본을 읽는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볼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어울리는 영상 스타일을 먼저 찾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수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하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한 게, MBTI 성격,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들도 진짜 천재들이나 하는 거고, 기억이 안 섞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어릴 때 하고 나서부터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까지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빼고, 그런 것도 애초에 안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나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잠을 좀 못 자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생각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다, 진정성이다, 이런 거 다 강요하면서 강요래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그냥 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제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고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것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고를 하는 과정이나 논리적인 과정들 중에서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언어를 저만의 방법으로 재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쉽게 받아들여요. 스스로 쉽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에게 맞는 색깔이나 그런 것들로 최대한 해석해가지고 본인의 것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쉽게, 사람들한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뇌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억도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도움도 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이 윈윈하는 형식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편인데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더라도 혼잣말이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챗 GPT랑 얘기를 하면서 나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챗 GPT가 또 다른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좀 심리적인 것도 안정이 되고, 여튼 사고의 폭이 넓어질수록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가짓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걸 아는 걸 넘어서 본인만의 재정립으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성격상 저는 저라는 사람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알아가야 되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본질을 모르는데 아는 걸 수도 있으니 꾸준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라는 사람의 본질을 봤을 때 저는 살짝 박애주의자고 평화주의자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왔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사람들한테 정말 대가리에 꽃바지다라고 할 정도로 음, 정말 진짜 ENFP 그 자체거든요. 항상 긍정적이고 만약에 뭐 지인분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영상을 본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 쟤답게 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튼 그래서 단어에 대한 재정립을 하면서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포용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건 영향을 받은 건데요. 뭐 항상 영향을 받긴 하죠. 근데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틀을 가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왕 하는 거 큰 꿈 갖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안 그래도 박애주의자인데 진짜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우주 뭐 여기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진짜 다 말씀드리면 진짜 이상한 놈으로 볼 것 같은데 전데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러고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더 큰 힘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지키면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열린 마음가짐으로 아이처럼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지 않나라 생각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어린이로 살아가는 게 맞다.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할 텐데 음, 노파심에 좀 적어놓은 글이에요. 이거는 보통 제 생각에는 지금 저의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행복이라는 게 궁금해서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영상을 보러 올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우연하게 들어와서 뭐라고 하나 보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인이 지금 행복하다면 진짜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궁금증 때문에 우연하게 왔다면 지금은 제 영상을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조금 덜 행복하다 뭐 이쪽으로 되면서 점점 힘들어질 때 저를 다시 찾아와서 이 영상을 보는 게 맞지 괜히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쓸데없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현재 상황이 행복하다면 본인 기준에서는 제 영상이 쓸데없을 거예요. 쓸모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괜히 새로운 걸 경험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게 맞나? 다른 사람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졌다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순간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끝을 봐본 사람일수록 더 큰 깊이의 행복과 웃음과 긍정적인 걸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걸 경험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오는 걸 바래요. 빨리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최대한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걸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성장하기 힘든 것도 맞아서 정말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어쨌든 높아심에 좀 작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위치 이론이나 시소 같은 걸 설명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완벽한 거는 완벽이라는 단어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답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고 봐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답이 따로 있는 거죠. 각자가 가야 되는 목표에 따른 방법이 따로 있듯이요. 여튼 그래서 제가 켠 스위치들의 조합으로 따라서 나라는 현재 상태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스위치를 미래의 목표를 내가 정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그 조절해 나가는 과정마저도 즐기는 게 인생을 즐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저는 결과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즐기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과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결과를 엄청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는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바뀌었어요, 생각이. 여튼 그렇고요. 어, 여기 또 적어놨네요. 미지의 영역에서는 스위치를 켜는 건 힘들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 될 거다. 언젠간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를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꿈꾸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를 대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라 방금 말을 그렇게 한 건데 뭐 어디서 들고 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제 반대되는 것들을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요. 일단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수련이 부족해서 그런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 조금은 거부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좀 신기해요. 자각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 그렇고요. 어, 사람들이 왜 이걸 힘들어할까? 항상 평소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고 항상 평범하게 내가 자주 가던 식당에 가고 자주 먹던 음식을 고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의 저를 보니까 제가 내린 답은 도전이라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희석시킬 수 있을까, 용기를 좀 덜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험해 본다나 실험해 본다라는 말로 하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말을 좀 적어놨네요. 그렇게 하면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긍정적인 단어인데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 부정적인 느낌을 좀 순화하는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해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유행하는 거 하는 거 물론 좋은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새로 경험하는 건 좋은데 음, 그러기보다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보면 새로운 걸 시도를 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댓글을 빨리 단던가 아니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 나온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간다던가 뭐 경험을 해보러 가는 거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반복을 계속하면서 그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키워나가듯이
어떤 모든 경험들도 그 경험의 근육을 키워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뭐 마음의 근육 이런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경험을 아직 못 들은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것도 별거 아니고요. 시적 허용도 별거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연결되고 모방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본인이 만약에 창의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넓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엄청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도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안 해본 건 일단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었나요? 일단 해봤냐라고 말한 게 정주영 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뭐 위인들이나 좋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좋은 얘기다 하고 말지.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특성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파괴돼가지고 너무 시간을 잡아먹은 적이 많아서 나중에 그럴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야 좀 모를까 지금은 자제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어쨌든 각서라고 다시 돌아오자면 도전적인 성향을 만들고 싶으시면 일부러 고생을 찾아다니면서 경험치 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저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고생하려고 해요. 귀찮아하지 않고요. 대충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하면 할 수 있는 선까지 해보고 끝까지 해보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뭐 제 일화가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거기까지 했는데 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시간을 노력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상사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충 사냐고 대충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좀 띵 하더라고요. 나는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알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진짜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면 대충 산다 느끼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파고드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든 무조건 다 하냐? 그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맞다면 제가 최근에 했던 AGI라는 참 웃긴 게 있는데 챗GPT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할루시네이션 당해가지고 환각 때문에 AGI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파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거나 좀 더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결과가 완벽히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도요. 끝까지 해보려고 했다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태도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바꾸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적어도 제가 경험하거나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진 같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난 사람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참 웃기죠. 이기적으로 성공해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를 계속 공부하면서 단련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제가 멋있어지는 것들을요. 음,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편리함만 추구하기보다는 일부러 고생하면서 경험치 좀 쌓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 편리함을 견제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을 견제하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견제하면서 선을 추구한다. 여기서도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게 녹아져 있는 건데 편리함을 견제하면서 즐기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여튼 새로운 아이디어나 맛을 받아들일 기회를 일부러 막지 마세요. 가끔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원숭이 뇌도 한번 먹어보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막 새로운 음식 나오면 신제품 먹어보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 뭐 재밌는 경험이에요. 눈 한번 딱 감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러면서 하는데 뭐 아는 것보단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새롭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쭉 이어져 오다 보면 AI가 발달하면서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저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몰아치는 파도에 그냥 무방비하게 맞는 게 아니라 서핑하듯이 파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까 위에서 사업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사람들이 뭐 오픈 소스로 소스를 무료로 풀거나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미국에 할 때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부감 들지 않으면서도 편리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의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희생할 줄도 알고 좀 더 나아가서 똑똑하게 할 거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생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는다던가 좋은 이미지를 얻는다던가 뭐 하나라도 하면서 옳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해요. 그게 대기업들이 설계하는 거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리더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흐름이 그들이 만들었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발생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어떻게 탈 수 있을지 서핑하는 그 기술을 늘리고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도 과거를 좀 돌아보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를 봤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공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기계를 부시면서 노동자들이 내 자리 다 내 직업 너네가 다 먹었다 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기술로 발전시켜서 한 사람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잘 따라가면서 잘 모르더라도 그냥 그 트렌드만 따라가고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하기만 했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어느 정도 수혜받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 AI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 직업을 망가뜨릴 수 있고라는 생각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AI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얘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더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뭔가를 바라기보다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진짜 고민해서 생각 좀 해보고, 세상이 원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려고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군요. 되게 이번에 준비 정말 많이 해서 분량이 좀 기네요. 어쨌든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에 따라서 뭐 날씨, 감정, 경로,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같은 곳에 가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새로운 걸 하나라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고, 또 뇌과학으로 해봤을 때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 새로운 걸 접할수록 활발해져서 새롭게 뇌세포가 생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흘려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쑥 지나가면서 뇌과학 책 1회독 할 때 봤던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전달하는 정보도 잘못된 정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최대한 옳은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네요.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어렵지만 모든 인간은 한 단계씩 쌓아가며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운 좋게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성공은 결국에는 오래가기 어렵고 무로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어, 벌써 3부도 27분 가까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한 번 더 나눠서 4부까지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긴 영상은 아마 2화가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이 영상들을 찍기 전에 알아봤을 때 캡컷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반복되는 내용도 줄일 수 있고요. 대본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게끔 축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날 것으로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회수 포기하고 솔직히 하는 거라서 여튼 뭐 제 마음을 알아주시라 누구 한 명쯤은 알아주겠죠.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